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업가 정신.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한 의문이 있다. 에디슨, 벨, 포드 같은 과거에 위대했던 기업가들도 그와 똑같은 의문을 가졌으며 해답을 구해왔다.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속 몽상만 하고 있을 때 자신의 사업을 감히 시작했던 벤과 제리, 빌 게이츠 같은 젊은 억만장자들과 마찬가지로 의문들이 있었다. 그것은 예컨대 다음과 같은 의문들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벌어 보다 많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까? 나에게 알맞은 일이란 어떤 것인가? 내가 항상 꿈꿔왔던 것은 무엇이며 왜 현실로 옮기지 못하는가? 자영사업을 시작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만일 그렇다면 나는 어떤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고 키워갈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정직하고 용기 있게 스스로 대답함으로써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경제적 안정을 원했다. 그들은 자신과 자신이 불만과 꿈을 자세히 검토하고 자신의 생활을 자신이 다스리기를 원했다. 그들은 창조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키고 생활의 권태에 종지부를 찍기를 원했다. 이 사업에 종사하는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 수천만의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대답은 바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라는 것이다. 크리스 체레스트는 번창한 소매업을 하고 있었다. 그의 부인 주디는 교사였다. 그녀는 주말과 휴일에는 근무를 안 했으나 크리스에게 있어 주말과 휴일은 일주일 중 매상이 가장 많은 때였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들의 삶은 각각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꿈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었죠. 우리 두 사람에게 각자의 직업을 그만둔다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한 일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하여 계획을 세웠죠. 우리들의 분리된 생활은 우리의 인생 계획을 위협했고 우리들의 관계를 소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렸지요. 지금 생각하니 함께 일했던 지난 수년간은 우리 생애 최고의 날들이었습니다. 밥과 제키 제인더 부부는 나를 만나기 전에는 메릴랜드주 실버 스프링에서 우아하고 품위 있는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있었다. 레스토랑은 대성공이었으며 식도락가들에게서 많은 찬사를 받았고 단아한 취향을 지닌 단골들도 많았다. 그들은 요식업계가 제정한 5개의 골든컵을 수상했으며 동료들은 밥의 재능을 인정해 그를 워싱턴 레스토랑 협회의 역대 가장 젊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밥 제인더는 행복했어야만 했는데도 항상 비참하고 피곤했다. 그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던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는 휴가는커녕 단 몇 시간의 휴식도 가지지 못했다. 매일 메뉴를 작성하고 싱싱한 생선을 구하고 품질 좋은 음식을 생각해내고 새 종업원을 뽑아 훈련시키고 실내 장식을 하고 다시 실내 장식을 바꿔야 하는 등 도처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나는 나의 삶을 되찾을 수 있는 직업을 찾아야만 했었죠. 성공은 했지만 희생이 너무 컸지요.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꼭 필요했습니다. 요즘 밥과 제키 제인더 부부는 아메이 디스트리뷰터로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성공은 금전만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마침내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두 자녀 로키와 줄리와도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들 부부는 자신의 생활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열정과 재능을 자유로이 사용해 미국 전역에서 더불어 살기 운동에 앞장설 수 있는 것이다. 알 해밀튼은 25년 전 연봉 2만 달러를 받는 숙련된 공구 제작 기술자였다. 돈을 아주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었지만 당시에는 어려운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비록 저축은 할 수 없었으나 기쁘게 일했죠. 한 번은 아내 프란과 함께 앉아서 돈이 어디로 지출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기본으로 들어가는 타가비, 차량 유지비, 주차 비용, 점심, 택시비 등을 계산해 보니 아무리 열심히 오래 일한다 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우리는 결코 저축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라고 그는 회상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내가 아이들과 함께 집에 있을 정도의 돈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곧 우리의 작은 사업은 번창하기 시작했죠. 우리는 곧 남편의 수입을 능가할 정도의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으나 작은 용기와 노력의 결과로 우리는 경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 더 좋은 것은 우리의 자유를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라고 프라는 덧붙인다. E.H. 에릭은 한창 유명세를 떨치던 연예인이었을 때부터 좀 더 다른 직업이 없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는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했으나 그 자신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연기를 하면 돈은 받았으나 연기를 하지 않으면 돈을 받지 못하죠. 나는 아플 수도 없었고 유급 휴가는커녕 연기하는 일을 쉴 수도 없었죠. 연기를 하지 않더라도 품위 있는 생활을 할 다른 방법을 항상 원했죠. 라고 그는 회상한다. 부유하고 권위 있는 일본 가문 태생인 미도리 이토도 자기 직업에서 매우 성공한 사람이다. 하지만 나의 수입은 모두 커미션에 달려 있었어요. 내가 휴가를 얻기 위해서 일을 늦추면 내 커미션도 따라서 줄어들었습니다. 에릭과 미도리는 높은 수입을 보장하는 직업을 그만두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야기가 달라졌다. E.H. 에릭과 미도리 이토의 아메이 사업은 일본에서 놀란 성공담이 되었다. 그들은 지금 부자이며 인간미도 있고 또한 자유롭다. 막스 슈바르츠는 독일의 미넨에서 90km 떨어진 랑겐문센이라는 마을의 농장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막스가 무엇보다 원했던 것은 자신의 사업을 하는 전기 기술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가 면허를 따기 위한 공부를 마치고 시험을 보려고 할 때쯤 그의 사랑하는 누이 동생이 죽는 비극이 그의 가족에게 닥쳤다. 장례식이 끝나고 마음이 좀 안정되었을 때 막스의 부모가 그에게 와서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는 전기기술자 자격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 너는 우리의 외아들이고 내 누이가 죽었으니 내가 이 농장을 맡아야 하겠다. 수십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막스는 자신의 꿈이 사라져버렸던 때의 비탄을 기억하고 있다. 자기 사업을 하고 싶었던 그 독일 젊은이가 쟁기를 들고 농장에서 돼지를 키우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막스와 그의 아내 마리안 슈바르츠는 실망 속에서도 그들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작은 감자 농장에서 거위 1000마리, 토끼 2000마리와 돼지 사료가 되는 곡물도 재배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아 집을 지어 팔았다. 수년간 그들의 꿈은 실현되지 않았고 그들의 목표는 손에 닿을 듯 하다가 멀어져 갔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새로운 사업을 할 때마다 얻은 경험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 지금 막스 부부는 국제적인 유통회사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우리 사업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갔다. 감자와 곡식을 재배하는 농장 대신 그들이 꿈꾸었던 말 사용 목장도 소유하고 있다. 그들 최초의 우승마인 크라운 앰버서더는 이미 9번이나 우승했다. 흑인인 마샬 존스는 텍사스주의 잭슨빌에서 자라났다. 그가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는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 마샬의 어머니는 5 아이들과 하반신 불구의 병든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 일주일에 7불씩 받고 남의 집 청소를 해주었다. 단지 충분한 생활비를 벌고 싶었고 그녀 자신과 자식들의 좀 더 나은 생활을 꿈꾸었던 마샬의 어머니는 공장의 조립 라인에서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한 번도 화내거나 슬픈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로서도 어머니가 우리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었죠. 어머니는 아침 일찍 집을 나가 한밤중에 들어오시는 일도 많았으며 몸과 마음이 지쳐 있으셨죠. 한 번은 어머니가 다루던 기계가 고장을 일으켜 어머니 양 손가락이 하나씩 잘라졌던 적도 있었죠. 라고 마샬은 회상한다.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마샬의 어머니는 가족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었고 물려 입은 옷은 기워 입었지만 깨끗했다. 식사 시간에는 식탁에 음식이 놓일 수 있었다. 일요일에 교회에서 돌아온 온 가족이 모일 때면 어머니는 마샬에게 너는 꼭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라며 확신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날 마샬은 그의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꿈을 갖게 되었다. 나의 어머니는 나에 대한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보셨죠. 나는 체육 장학금으로 휴스턴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4년간 미식축구를 하고 2년간 야구를 했고 한 시즌 동안 육상 종목을 했습니다.
교육학으로 학위를 받은 후 볼티모어 콜즈의 선수로 선발되었죠. 4학년 때 물리학을 전공한 텍사스 출신의 아름다운 셰란다를 만나 결혼도 했죠. 그녀는 집 없는 사람과 동물을 집으로 데려와 먹을 것을 주고 돌봐주기를 즐겨하는 아름다운 마음씨의 소유자였죠. 그 당시 나는 교육과 체육이 셰란다와 나의 자식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에게 좀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오래된 통념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죠. 마샬은 그의 형제들 중 누구보다도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벽에 써있는 낙서 하나를 보게 되었다. 언젠가는 콜즈를 그만두게 되며 영원히 직업 선수일 수는 없을 거라는 내용이었다. 그들 부부는 둘이 교사로 일한들 가족에 늘어나는 생활비를 댈 방법이 없었다. 게다가 나는 나의 이웃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린 흑인 소년 소녀에게 우리도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마샬과 셰렌다는 1978년 유통업에 뛰어들었다. 그들의 사업은 번창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여유로 마샬 존슨 가족의 꿈은 실현되고 있다. 그들은 지금 미국 내 흑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이 밖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수백만의 사람들은 언젠가는 자영사업체를 갖기를 꿈꾸고 그중 수천 명이 자신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만일 자유기업 정신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린다면, 만일 당신이 경제적 안정을 희구한다면, 만일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싫어한다면 바로 지금이야말로 변화를 시도할 때다. 물론 여기서 아메이 사업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 내 친구들 중에는 우리 제품을 쓰지 않는 사람도 있다. 여러 증거들을 보라. 자본주의는 북미와 전 세계를 통하여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자신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기업가들에게 기회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 속에도 많이 있다. 여러분의 기업가 정신을 추구하라.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동안 몸담았던 직장에서 실직당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 사람도 있다. 몇 번을 실직하게 되면 자영업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위험하고 어려워도 결국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방법임을 알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피곤하고 지루하든지 아니면 단지 회사 생활이 싫어져서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사업을 시작한 사람도 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이들도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100개 대학의 1200명의 학생 중 38%가 개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성공적인 인생을 가져다주는 최고의 기회를 의미한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자유를 원하고 더 큰 만족과 독립을 원한다.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쏟고 싶어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일하고 싶어한다. 그들은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욕구를 발견해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유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쓰고 있다. 그러나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성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990년에는 6만 400개의 회사가 도산했으며 이 숫자는 1989년보다 20%가 증가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키도록 충고한다. 1. 만일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한 후 얼마 동안은 그 직업을 그만두지 말라. 여러분은 현재의 고용주로부터 따로 시간을 얻어내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새로운 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사실에 놀라움을 느낄 것이다. 2. 앞으로 당분간 직장 없이도 버틸 수 있는 충분한 돈을 확보하라. 3. 창업 자금이 가능한 한 적게 드는 사업을 찾거나 만들어낼 것. 일시적 기분에 의해서 빚을 얻지 말라. 사업은 초기에 멋있는 사무실, 비싼 기기, 많은 종업원들이 필요하지 않다. 작고 검소하게 시작할 것. 4. 당신이 만들거나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최상의 질이 되도록 하라. 고객을 기만하지 말라. 이는 실패의 원인이 된다. 5. 당신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정확히 알고 새 사업에 관한 것은 어떤 정보든 읽어두어라. 은행과 변호사 및 당신이 신뢰하는 한두 명의 친구들에게 자문을 구하라. 시행착오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게 되겠지만 시작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라. 사업 시작을 두려워 말라. 불경기인 1990년에도 중소기업의 수입이 6.5% 증가하였다는 것과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새로운 기업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라.
다음 장에서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실용적이며 단계적인 제안을 하겠다. 특히 처음에는 쉽지 않다. 앤 랜더스가 기회는 되게 힘든 일인 것처럼 가장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 말은 옳은 말이다. 그러나 힘든 노력을 통하여 여러분이 꿈꿔왔던 대로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성취감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반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메이를 포함하여 어떤 직업이나 사업의 시작을 생각하기 전에 진지하게 먼저 검토해보라는 것이다. 즉, 원하는 사업과 동종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성실한가를 확인하라. 예를 들어 제리와 체리 메도우 부부는 국제적 아메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지만 그들은 처음에는 우리가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한 후 메도우 부부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로 2주에 케미컬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직업을 구했다. 체리는 가정선생으로 일했다. 그녀는 옷 디자인과 건축에 관한 텔레비전에서 강의하는 일도 했다. 아들 그레그가 겨우 6개월 되었을 때 메도우 부부는 아메이의 마케팅과 유통 플랜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었다. 나는 그날 밤 들은 말을 이해는 했으나 믿지는 않았어요. 체리는 믿었지만 그 계획이 어떻게 실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어요. 그것은 하나하나 조사해보는 것이었죠. 라고 체리는 회고한다. 남편은 내게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아메이에 대해 알아보라고 시켰어요. 거기에는 주 검찰총장도 포함되어 있었죠. 거기서 일하는 한 여자는 전 검찰총장이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라고 내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메이에 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고 아메이와 아메이의 독자적인 디스트리뷰터들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라고 체리는 씩 웃으며 회상한다. 사내 기업가 정신. 아마도 여러분은 사업체를 소유하고 싶지는 않으나 기업가 정신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좋은 일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업을 소유해야만 하고 그들이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할 때면 그 기업가 정신은 사라지거나 위축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다. 실제로 대단한 창의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 중에 남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사업을 할 때의 책임감에 불편함을 느끼며 자신의 사업을 하는 데 따르는 위험 부담을 떠안는 것보다는 월급 받기를 선호한다. 혼자 있기보다 다수의 동료들 속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같은 사원이라도 출근부에 도장 찍는 것 이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내 기업가로 불러야만 할 것이다. 점점 더 많은 기업체와 직장에서 사내 기업가 정신으로 일하는 이러한 고용자들의 기여도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사내 기업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1. 현재의 직업이나 사업에서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창조적으로 재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매일 하는 일에 대해 좀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2. 어떻게 하면 이 사업체를 좀 더 강하고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3.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내며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4. 어떻게 하면 직장을 개선하고 나와 동료에게 보다 안전하고 보다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까? 5. 우리가 잘못하는 일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단지 직장에서 시간을 때우며 세월을 보낼 수도 있으나 기업가나 사내 기업가들은 매일매일을 성장과 창조, 발견, 낡은 생각에 대한 도전, 새롭고 좀 더 나은 아이디어 구상의 기회로 삼는다. 우리 동료들은 두 부류로 구성되어 있다. 즉, 자신이 사업체를 소유하는 디스트리뷰터들과 세계 각지에 있는 사무실과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여태까지는 기업가에 관한 이야기만 해왔다. 이제 사내 기업가들에 관해 생각해보자. 이들의 헌시적 노력과 창의력 없이는 우리 회사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밥 커크스트라는 25년 이상을 아메이 회사에 몸담고 있는 창의적이며 헌신적인 직원이다. 그는 독자적인 유통업을 경영할 만한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과 그에 비슷한 다른 수천의 직원들이 그들의 재능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로 한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함을 느낀다. 그들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 관해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들과 대화를 할 때나 토론할 때 우리는 그들로부터 배우는 점도 많다. 내가 처음 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종업원이 500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81에이커에 자리 잡은 45만 평방피트의 사무실과 공장과 연구소, 창고 등이 있죠. 그럼에도 리치와 제이는 우리들 하나하나에 말을 걸어주고 이 미로 같은 길을 거침없이 누비고 다녔답니다. 입사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종업원들에게 작업장에서 인사를 나누는 것에 대하여 제이와 내가 어떤 공식적인 정책을 결정한 기억은 없다. 그러나 신입사원으로서 자기가 처음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그들의 눈빛과 목소리에 잘 나타나 있었다. 우리는 매일 종업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짧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이 일이 회사에 대한 충성심과 생산성에 장기적인 이점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면 나는 아직까지도 놀라곤 한다. 아메에 입사한 지 2년쯤 되어 나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감독 한 사람과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자 나는 회사를 그만두었죠. 사전에 아무 이야기 없이 금요일 오후 늦게 벌어진 일이었죠. 리치는 그때 회합이 있어 회사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월요일 아침 내가 회사를 그만둔 것을 알고서는 전화를 걸어 오해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사직에 대해서는 재고해보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나는 즉시 회사로 돌아가지는 않았으나 회사의 소유주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하려는 사실과 그 사건에 대해 그가 그렇게도 빨리 알게 된 것에 대해 경이감을 느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을 단지 숫자로 생각한다. 몇 명이 고용되었나, 몇 명이 해고되었나, 생산 라인에는 아직 몇 명이 남아있는가. 그러나 제이와 나는 창립 초기부터 우리 회사를 떠나는 사람들을 그들이 회사에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인격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우리는 지금 만여 명의 종업원과 300만 명이 넘는 디스트리뷰터가 있다. 그들 모두를 개인적으로 알기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날까지도 리치와 제이는 우리가 말하는 직장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 어디서 모습을 나타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처럼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방문은 비록 우리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점은 있지만 염탐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훨씬 유쾌한 것이었습니다. 어이, 잘 있었어? 그들은 공장을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생산 라인 너머로 소리칩니다. 그러고는 질문을 하고 우리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이 일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는 없을까? 라고 리치와 제이는 컨베이너 벨트 기사나 연구 기술자 옆에서 질문을 던지곤 하죠. 그리고 어떤 제안이나 비평을 말하면 제이와 리치가 그것을 귀담아 듣고 틀림없이 이 조치를 취해줍니다. 밥이 이렇게 말해준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지만 제이와 내가 종업원들이나 그들의 요구에 대해 귀담아 듣지 못한 적이 많지나 않았는지 생각된다. 그런데도 역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실천하려면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동정은 쌍방간에 작용하는 법이다. 우리가 우리의 종업원에게 다가가면 그들도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들의 충성심이나 창조적인 아이디어, 노력 없이는 회사는 성공할 수 없다.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사람을 당연시 여기게 되고 접촉하기가 어렵게 된다. 예를 들어 지금은 미국과 세계 전역에 있는 생산 공장과 대리점에 들리는 것은 고사하고 미루와도 같은 우리 공장 건물 중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걷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감독을 그렇게도 열심히 찾으려고 애쓰며 그들에게 그 임무를 맡기고자 하는 것이다. 밥은 계속 말했다. 회사가 커져가자 리치와 제이는 회사 각 부처의 종업원들을 불러 자기 동료들을 대표해서 무엇이나 말할 수 있는 자유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회사 전체의 서로 다른 분야의 종업원들이 식당이나 강당에 모여 일주일에 한 번씩 비공식적으로 모여 서로 의견을 나눕니다. 어떠한 질문도 허용되며 모든 대답은 주의 깊게, 때로는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수년간 리치나 제이 아니면 두 사람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회합되면 종업원들은 회사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아이디어 교환 활동을 갖는다. 우리 종업원의 잡지, 한때 엠빗으로 불렸고 지금은 프렌즈라는 이름을 쓴다. 그 잡지도 그런 아이디어 중에 하나였다. 지금은 미국 각 기업체에서 직원용 잡지를 흔히 볼 수 있지만 처음 그 아이디어가 제안되었을 때는 생소했었다. 매달 발행되는 이 잡지는 작업 중이거나 휴식 중인 종업원들의 사진과 이야기를 싣고 있었다. 우리는 그런 잡지 기사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적인 성취 또는 직업상의 성취에 대해 포스터나 사무실의 전시물을 통해서 또는 연회, 위로의 자리나 행사를 빌어 감사를 표하게 되었다. 최상의 아이디어는 가끔 종업원들끼리 우정어린 대립을 보일 때 나온다. 에이다에 있는 우리 종업원들은 제이와 나에게 우리가 지배인들이 제 시간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할 거라고 신뢰하는 만큼 종업원들도 마찬가지로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제의했다. 그래서 우리가 출근 기록회를 다 치워버린 후에도 작업 수행이나 출근 시간은 단 하루도 늦어지지 않았다. 더불어 산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여러분이 자신의 사업을 가지고 있는 고용직원,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창의력을 발휘하고 헌신적으로 일하건 여러분의 기업가 정신이 자유로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라. 더불어 사는 삶을 길잡이로 삼으면 우리가 성취 못할 일이 없다. 50여 년 전에 캐나다의 엘버타주 스리힐즈의 큰 길을 6살 된 한 어린이가 달려 내려오고 있었다. 그 어린아이는 사탕 가게에 무거운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 싸게 파는 과자가 들어있는 통으로 재빨리 갔다. 통에는 조 브레이커 사탕 25개에 25센트라고 쓰여져 있었다. 그 소녀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25센트짜리 캐나다 주화를 꺼내 그 사탕을 샀다. 그러고는 마을 중심에 있는 어린이 공원이자 운동장으로 곧장 달려갔다. 그 아이는 많은 어린이들이 자기들 부모와 함께 새 그네와 미끄럼틀 주위에 있는 것을 보고 거기로 달려가서는 사탕 봉지를 소리나게 열어 그중 가장 커다란 사탕 껍질을 천천히 벗기기 시작했다. 사탕을 소리내며 먹는 소리에 아이들이 하나씩 초록색 사탕 봉지 주위에 몰려들었다. 하나 먹고 싶니? 하고 그 아이는 물었다. 그러자 아이들은 그 아이 앞으로 작은 손들을 흔들어댔다. 한 개에 2센트밖에 안 해. 하며 봉지에서 한 움큼의 빨강, 초록, 노랑, 까망의 사탕을 꺼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아이들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거나 아니면 부모에게 달려가 동전을 달라고 했다. 몇 분 만에 남아있던 사탕 24개가 모두 팔렸으며 그 아이는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그의 청바지에는 그날 번 48센트가 들어있었다. 세월이 흐른 후 그 어린아이 짐 젠즈는 그의 부인 샤론과 함께 캐나다와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일생 동안 기업가 정신을 성공적으로 추구한 후 지금 그는 그 어린 시절의 추억을 유쾌하게 이야기한다. 사탕을 손에 쥐고 그날 공원에 서 있던 짐 젠즈는 자본주의자였으며 그때는 그런 사실조차 몰랐다. 만일 어떤 어른이 그 작은 어린아이 속에 있던 기업가 정신을 짓밟아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당시의 어른들은 나의 자유분방한 기질을 희생시키려 했죠. 라고 50여 년이 지난 지금 짐은 회상한다. 나도 역시 내 생애를 통하여 자본주의란 단어를 경멸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왔다. 내가 자유기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이 위대한 경제 시스템에 대해 보다 저항감을 적게 가지게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어린이들 속에 있는 기업가의 싹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간에 그들이 지닌 그 불꽃을 계속 태우게 하는데 전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 어린 소년이 사탕 하나를 1센트에 사서 거리에서 이익을 남기고 팔았을 때 그는 칭찬받아야 했으며 그의 창의력과 노력은 격려를 받았어야 한다. 짐과 샤론은 그들의 소명에 진실했다. 그들은 그들의 기업가 정신을 따랐으며 그 결과 자본가로 성공했다. 그들은 수천 명에게 성공할 기회를 주었으며 그들의 부를 이용하여 자선을 베풀어 세상으로 하여금 위대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선을 행하도록 영향을 주었다. 빨간 사탕물이 얼굴로 흘러내렸던 그 아이는 나중에 트리니티 대학교의 재단 이사장과 캐나다 국제 성경재단 이사장, 로버트 슐러 선교회의 이사장이 되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바라는 꿈을 따르지 않고 신이 그의 가슴속에 심어준 꿈을 따랐다. 그 결과 자신의 꿈과 다른 사람이 그에게 가졌던 꿈을 동시에 실현시켰다.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은 삶에 있어서 안정은 없다. 단지 기회가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다. 당신은 여생 동안 무엇을 하고 싶은가? 지금 당장 하라. 오늘 첫걸음을 내디디면 다른 모든 것은 따라올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자유기업의 정신을 다시 한번 느껴보기 바란다.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 말라. 앞으로 나아가라. 여행은 바로 첫 번째 발걸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을 찾으라.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참된 기쁨은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 성취와 재정적 안정뿐만이 아니다. 참된 기쁨은 다른 사람을 도와 그들이 개인적인 성취와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